자, 먼저, 자, 불단을 향해서.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앞에 보고, 자, 반갑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앉으세요. 저기 또 유선 마이크가 별로 오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한번 그거 해보시죠. 이거로. 자, 들리죠? 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수산이 같아. 자, 우리가 몇 번까지 했죠? 네, 45번, 46번 아닙니까? 네. 네. 자, 이제 친구 중에서 45번.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따라들고 그와 함께 가라. 자, 그러니까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그 제가 좀 무례하게 대해도 저하고 항상 같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럴까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좋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좋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1번, 내가 좋은 업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2번, 지금은 좋은 업은 아니지만, 지금 내 업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좋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할까, 안 할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이 성실하려면은, 이 성실이라는 말에는 사람이 정성이 있어. 정성은 지구력이 있는 건가, 지구력 없이 정성이 돼야? 지구력. 그 다음에 이게 행동이 이게 실속이 있어. 성실. 행동이 실속이 있는데 나한테만 실속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한테 실속이 있어야 되나? 우리한테 실속이 있는 거를 추구할 줄 아는가? 그렇죠? 둘이 있으면 둘에게 실속이 있는 것을 추구할 줄 아는가? 자, 그렇게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자, 예의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의를 꼭 가져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예의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에게 불편하냐면 예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예의라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 예의라는 거를 뭐와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냐면은 자동차 운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자동차 운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자동차는 편한 걸까, 불편한 걸까? 불편한 거. 그런데, 그래서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동차가 요구하는 그 스킬을, 기술을 이렇게 잘 배워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경을 그렇게 그닥 안 쓰고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도 차가 잘 따라다녀. 이럴 때쯤에 되면은 이 자동차가 불편한 것이 될까, 편리한 것이 될까?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예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느 때는 앉고, 어느 때는 쓰고, 어느 때는 가고, 어떨 때는 멈추고, 어떨 때는 말을 하고, 요것을 그 타이밍을 보고 그 타이밍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거거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나를 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끔 앉을 때, 설 때, 말할 때, 뭐 갈 때, 멈출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때에 맞게 움직이는 감각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때에 맞게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거든. 왜 도로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 또 차들이 막 내 차도 있고 도로가 다른 차들도 많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 넘치지도 않고 속도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러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같이 도로를 사용하면서 불편하지 않고 저 사람이 운전하고 내가 운전하고 있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예법을, 예의나 이런 것들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도로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막 머리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흐름을 타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제 차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삶이 굉장히 또 삶의 폭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의라고 하는 그런 궤도에 올라서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의 중에는 뭐냐면은 어떤 것도 있냐면은 상대가 이게 무례하게 나올 때 무례한 것을 그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거친 방법은 타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예의 있게 하는 방법은 평상시 친절하다가 그 상대가 무례하게 나올 때는 반응하는 에너지를 딱 끊는 거예요. 반응 에너지를 딱 끊고 그 순간에 잠시 사람을 투명 처리를 하거든. 그리고 그럼 이제 싸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럼 제가 좀 실수했으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러면은 당신 실수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불편했습니다. 그 상대가 그런 표현을 못 알아듣는 사람. 네. 이제 그런 표현을 못 알아들으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럼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얘기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요게 예의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방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그러면서 이게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이 말을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거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드러운 표현을 쓸 때 알아들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불편해도 부드럽게 저기 상대에게 그렇게 불쾌감이나 그런 거, 적대감이나 이런 걸 그런 게 싫으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표현이 부드럽다고 의사가 부드러운 건 아니니까 또 표현이 부드럽다고 내가 그걸 계속 허용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 것을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오면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반응 에너지를 딱 끊는 거예요. 3초 끊어서 안 되면 5초, 5초 끊어서 안 되면 10초. 이렇게 반응 에너지를 끊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불편합니다. 그게 왜 불편하냐면, 당신은 안 불편한지 모르겠 행동하는 당신은 안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겪는 나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제 속이 불쾌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예의. 그러니까 이 예의라는 게, 그러면 예의는 어디서 배우느냐? 혼자,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거는 뭐냐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예의가, 운전 교본을 놓고서 혼자 운전 배운다고 욕을 쓰는 거야. 이럴 땐 요래야지, 저럴 땐 저래야지. 그래가지고 도로 끌고 차 끌고 나가면 이게 차가 운전이 돼요? 잘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놀면 되냐면 예의가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잘 하면서도 저 사람은 예의가 있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그럴 때는 이 밥을 사주고 빵도 사주고 하면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1시간을 있으면 1시간에 이런 훈련을 하는 거고, 2시간을 같이 있으면 2시간을 훈련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주의력을 기울이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는다면, 현명하다면 자기를 악업으로 끌고 갈까, 선업으로 끌고 갈까?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악업을 자행하는 거를 어떻게 악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선업으로 좋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현명하죠. 자, 그럼 이제 현명과 관련된 얘기로 조금 더 심화의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네. 조금 깊어지는 얘기. 현재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죠. 자, 이제 사건을 만납니다. 조금 높게 쓸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촉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렇게, 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서, 자, 내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내 업이에요.
내성적인 업일 수도 있고 외향적인 업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업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업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믿는 업일 수도 있고 의심이 많은 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업이 무엇을 하느냐? 이 업이 경험을 하면서 경험하고 나서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자, 업이 다르면은 그 경험한 것을, 어떤 사람은 시각의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이제 미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각이 발달되어 있겠죠. 시각이 남다르게도 경험을 합니다. 음악가는 청각을 남다르게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예요. 후각과 미각을 남다르게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의사입니다. 진맥도 하고 못돼요. 촉각이 남다르게 또 발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눈이 좀 불편한 분들은 이 촉각이 굉장히, 청각 촉각이 발달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경험해도 경험의 강도가 동일할까? 안 그러면은 각각 다를까? 그 다음에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경험을 해석하는 이 업의 툴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해석하는 업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내향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이라고 해요. 또는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사실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사실이고 내가 진실인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잖아. 그런데 업이 다르면은 경험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나 없나? 업이 다르면 경험과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같아질까 달라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야,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경험한, 내 경험치 안에 사실과 진실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너의 경험,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나의 사실, 나의 진실이 이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게 한평생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이 안 보이고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만이 있다고. 사건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고 그 경험은 사실고 진실이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각각의 업이 경험을 각각으로 경험하면서 각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아차릴까? 항상 놓치고 있을까?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업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험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해석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 각자 다른 말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그런데 왜 다른 말 하는 너를 구박하고 있을까, 내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그대를 내가 왜 구박을 하고 있을까? 뭐에 대한 이해가 빠졌어요? 이 자리에 대한 이해가 빠졌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사람마다 법이 다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우리 이 거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지낼 시간이 있으면 지금부터 나는 우리 거사님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럼 거사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쓰는 업의 특징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그 업은 긍정적인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는 긍정적으로 작동되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이럴 때는 외향적으로 작동되고 이럴 때는 내성적으로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대목에서는 동일한 것에 나는 괜찮은데 그 거사님은 불편한 게 있고 거사님은 편한데 나는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죠? 음식. 아니 남들 다 마실 때도 나한테는 아닌 거 있어. 그쵸? 근데 너는 네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왜 맛없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글쎄 맛없는 나는 억울하기만 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업이 다르다는 걸 서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는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니까 선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서 꼭 누가 먹는 거로 통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뭐예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거 먹고 나는 나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먹고 나서 서로 기분 좋으면은 서로 기분 좋고 서로 건강하면 그게 최고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인 게 달라.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조금 편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편해하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부분을 나한테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하겠지만 1시간만, 30분만 요 대목에 나한테 좀 맞춰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요청하면 그 상황이 썩 편한 건 아니지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케이, 숨는.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혼자 안 되는 거 있거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재밌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재밌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세상에는요, 그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게 좋아서 그냥 먹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한두 번인데,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아서 하지만은 그걸 일방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그런 취향의 문제는 생리적으로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각자의 업의 특질을, 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이 악업이 아닌 다음에는 굳이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틀지 않는다. 왜냐면은 업은 내 업은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가장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업은 상대방한테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편안해요. 익숙해요. 그거를
해라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의 인과가 안 좋은 거는, 그 업의 인과가 안 좋은 거는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본인 자신도 괴롭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가 충치 때문에 고생하는 애가 계속 사탕을 먹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래 네가 사탕을 좋아하는 업이 있으니까 사탕을 먹어야지 양껏 먹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탕을 이렇게 사탕을 좀 두려워, 사탕이 주는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간디한테, 간디가 간디를 존경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간디를 존경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집의 부모님들이 간디를 존경했을 거예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이 말하면 말을 들을 거라고, 애가 사탕을 좋아하니까 근데 사탕을 끊으라고 해도 애가 그 사탕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간디한테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이 얘한테 사탕을 좀 끊으라고 말씀해주면 이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탕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꼭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애를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비슷한 게 뭐예요? 스님, 누구를 데리고 올 테니까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 비슷한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거야. 그러고서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라 했지. 그래서 데리고 갔지. 그러고 이렇게 애를 쳐다보다가 애하고 이런 고란고란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고는 어머니한테 지금은 안 되겠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래서 보냈어. 애도 올 때 알아. 간디가 사탕 끊으라고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왔는데 말을 안 한 거야. 그럼 갔어.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이런 얘기하고 하다가 또 돌려보냈어. 어머니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그냥 한마디. 근데 이제 3주째, 세 번째 왔을 때 그 사탕이 어떻게 보면 해롭다는 거. 그래서 사탕은 이렇게 해서 좀 끊고 줄였다가 금단 현상이 빠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루에 한만 많이 먹어도 얼마만큼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일단 딱 끊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어머니 혼자 와가지고 내가 사탕을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됐군요. 그런데 불만이 있어. 아주 진작에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 3주 동안 안 와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간디 말이 저도 예전에 사탕을 좋아해서 했는데 끊으려고 결심을 하고 첫 주에 결심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도 결심했다가 실패했고 겨우 세 번째 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단박에 못한 거를 애한테 어떻게 단박에 하라고 합니까? 전 양심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상 할 수 있는 선까지 인내하고 아이와 이렇게 이제 아이가 부모님한테 들어서 존경했던 관계를 직접 만나서 감화를 받고 감화가 쌓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 힘이 무조건 주에 그리고 그 한마디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이 한평생 살면서 많이 하지만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전에 나의 감화가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는 나를 은혜롭게 보고 있나? 성가시게 보고 있나? 나를 은혜롭게 보는 사람은요, 제가 조그맣게 얘기해도 그거 귀가 나팔귀가 돼가지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를 성가시게 여기는 사람한테는요,
제가 귀에다 대고 나는 뭐를 좋아한다니까 하고 얘기해도 귀 아파 보고는 이렇게 귓등으로 넘겨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같은 걸 봤으니까 동일한 경험이 나올 거다. 동일한 사실, 동일한 진실이 나올 거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는 게 이상한가요? 동일하게, 내가 이게 사실은 이게 진실이라고 말할 때 그걸 맞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무서워하거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면은 같을 수가 없는데 같다는 얘기가 불가능하지. 자, 그러면 이 업이 일으키는, 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사람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업이, 그 패턴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이 해석을 해요. 이렇게 나타난 상태. 요 자리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이 자리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요? 무명.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무명의 영역이 이 부분이 무명이면은 사람은 이 부분을 못 알아차리면 지혜로울까 어리석을까? 각각의 사람의 각각의 이런 업의 특질, 경험의 특질, 그리고 해석의 특질. 그러니까 당신은 왜 꼭 그걸 그런 식으로 보냐? 이런 말도 하는 게 있죠.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해석은 그대만 하고 있을까? 나도 하고 있을까?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니? 왜 그런 식으로 듣니? 왜 그런 식으로 보니? 왜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내 업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도처에 선생님들이 널려 있어요? 안 널려 있어요? 그렇죠? 이 선생님들이 널려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흠책.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선생님한테 땡큐 하면은,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분은 우리는 남의 습관은 잘 보는데 내 습관은 잘 못 볼 때가 많아. 그러면 내 습관을 더 잘 보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해주는 거는 그런데 공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나의 업의 메커니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나한테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메모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럼 내 업의 특질 메모를 쭉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왜냐하면 기억은 듣고 나한테 그런 게 있구나.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고 나면은 또 그게 생각나요 안 나요? 내 업은 나한테 너무나 익숙해. 어느 정도로 익숙하냐? 입던 옷만큼 익숙해. 입던 옷은 입으면 어때요? 이질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이것을 살피면서 어떻게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는다면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업의 특질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하는 경험의 패턴이 좋은 인과를 내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는 경험의 패턴이 나쁜 인과를 자꾸 만들기도 하거든. 그렇죠? 그럴 적에는 이 패턴을, 법의 패턴, 경험의 패턴, 해석의 패턴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선근이 필요한 거예요. 선근. 왜 선근이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 업은 그렇게 내 업은 아직 이런 패턴에 익숙해서 완강하지만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러네 하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선근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업이 일으키는 인과를 살펴보면은 인과에서 나쁜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게 보여.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게 나한테 계속 손해가 나. 가끔은 치명적인 손해가 나. 그걸 이제 감을 잡았어.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치명적인 손해가 돼. 그걸 아주 뼈가 저릴 만큼 손해가 나. 이게 보여. 그러면 그걸 계속 하고 싶을까? 그만두고 싶을까? 우리 행동은 내 행동, 내 업의 인과를 내가 확인하고 인과를 맞추면서 이게 아주 해롭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좋아하던 음식도 어느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복용하면 몸에 어떻게 해롭습니다 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고 나면은 그 맛있게 먹던 게 어때요? 어느 순간은 맛이 싹 달아나지. 그러듯이 그 선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변에 좋은 환경, 어떤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사람들의 좋은 업을 그러한 업의 패턴을 벤치마킹하고, 그러한 그 경험하는 법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내 삶이 일으키는 인과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공부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수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가 됐든 수행이 됐든 이런 거 하면은 누가 좋을까? 부처님이 좋을까? 내가 좋을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46번.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이, 왕이 어느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보니까 크게 쓰잘데기 없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떡할까? 거기 눌러 앉을까? 버리고 갈까? 그렇죠. 무소의 불처럼 튕겨서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업의 인과가 안 좋아.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복 없는 사람이 고집도 되게 센 게 많거든.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보다 복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저보다 복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딱 가가지고 제 판단보다 복이 많은 사람 판단을, 이 복과 관련된 문제를 할 때는 복이 많은 사람이 판단할 때 슬쩍 편승해요. 왜냐면 내 복으로는 안 보이는 영역이 있거든. 그 다음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지금 내 입장에서 내 지혜로 안 보이는 영역이지만
그 더 지혜롭다는 것이, 그분이 더 지혜롭다는 게 딱 감이 오면 물어봐요. 이 상황에서의 인과를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를 물어보고, 그쪽으로 편승해 놔요.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그 편승해서 그럴 것이라는 짐작하에, 왜냐면 그 순간에 나는 그 인과가 안 보이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그 설명과 그 이게 듣고, 이게 그 안개 속에서 짐작을 하는 거야. 이 방향으로 뭐가 있다. 나한테는 이 안개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내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천이 있는 거지. 따라가. 가보면은 인과가 좋아. 그런데 복이 작은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 복 없는 쪽으로 업이 세팅이 돼 있거든.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뺏어버려. 이런 일이 있어. 엄청나게 복이 없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복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뭐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복도 있고 현명하신 분이 당신이 복을 차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무슨 복을 차내겠니?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니까 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쪽에 서 있겠다. 당신은 이쪽으로 건너와라. 몇 시에?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쭉 건너왔거든. 인적이 없는 시간이야.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에 이 자리를 건너오라고 했어요.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별일 없었냐니까, 별일 없대. 별일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없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오다가 금덩어리 못 봤냐? 내가 거기서 금덩어리 나왔는데 금덩어리 못 봤냐니까, 나 오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걸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왔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이 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지나가. 근데 고집을 부려요.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만 낼까?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낼까?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권장하는 게, 그리고 그 복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권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 공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예전에 어느 회장님이 이제 운전기사를 이렇게 젊어서부터 운전기사를 썼는데 한 40년 가까이 쓴 거야. 그러고는 이제 운전기사들한테 많이 수고를 했잖아요. 정말 운전도 잘해주고, 자기 신분도 잘해주고, 자기 격팍한 성적도 많이 받아줬고, 그래서 퇴직금으로 좀 넉넉하게 주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퇴직금 안 주셔도 됩니다. 왜? 회장님이 이 지역에 땅을 사면 제가 월급 받아서 뭐 하는 거로 여기 근처에 조금 하나 또 사고, 또 어디 사면은 또 그쪽에서 또 하나 사고, 그렇게 한 40년을 해왔습니다. 제가 재산이 좀 제법 됩니다. 그냥 묻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자기는 안 보여. 근데 여기에 이쪽에 땅값이 되게 쌀 때 몇백 평, 500평, 1000평 사놓은, 이쪽에도 500평, 1000평 사놓고,
그러냐고 저희 검소하게 살고 그 돈으로 여기 사놓고 그게 이렇게 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 그 옆에 500평, 1000평은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혜의 한 가닥은 뭐냐면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동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따라 배우는 마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에 대해 지혜와 동력은 그 사람의 행동들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유창혁, 이창호, 이세돌 이런 사람들이 바둑돌을 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거기다 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꾸준하게 자기의 경험, 해석하는 그 패턴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패턴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의 악업이 아닌 것은 특별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타이밍에 맞춰서 서로 시소 게임 하듯이 서로 나도 한번 내가 내 업을 위주로 할 때도 있고 그대의 업을 위주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시소 게임 하듯이 그것도 재미잖아요. 인생은. 그러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걸 알아가지고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같이 있으면서 답답할까 재미가 날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빡빡한 게 아니라 내 해석, 내 경험이 빡빡하면 인생이 아주 빡빡해져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미타정사 밴드 있지. 거기 지어졌거든. 미타정사? 미타에? 요거 나오는 거 있잖아. 미타에? 닦기 시원할 건데. 이제는 문을 열면 바람이 미타정사 요거에 나오는 거 전체 거기 있거든. 회장님이 주시네요. 진여성 목사님. 행복. 여기 뭐냐, 그거 쳐주는 거기 영상 나오잖아. 근데 여기 멤버 지우셨다고? 지어줬어. 나는 오늘마다 이렇게 나가라하길래 우리 영가장이 자기는 너무 맞다 이거. 에어컨 끄면은 하는 게 더. 응? 왜? 그만할까? 뭘 쓰냐고. 필요를 봐야 응? 조준해야 돼. 좀 어. 응. 이제 풍기 너무 더운 것 같아. 원국에 좀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 타다를 열심히 이제 스타일 타다가 하는 건데 거기서 바람에 어떤 나오고 분들이 이러더나. 스님 경경보다 스님 같은 거 됐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문제도
이거 그냥 놔둬. 그냥요? 못 올라온다고. 그럼 스톱 시켰다가 아니, 하면 아니, 되지. 스톱 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그래. 에어컨 소리하고 응. 공기 소리 재밌죠? 밖에 연가등이 제일 많이 보이니까 아니 그냥 연가등이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고 같은 물체를 보고도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 사람은 예쁘다. 이 사람은 예쁘다. 목이 좀 나는 좀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업력에 의해서 보이는 거 없는 게 없어. 목이 되게 바람 소리 아니 안 목이 많고 잡아 끌어봐야 돼. 예? 공부하러 가자마자 잡아 끌어봐. 서럽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사람들 이렇게 객관화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개개인의 객관화. 그렇죠. 개개인. 개개인으로 네, 객관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거를 뭐냐면은 우리는 개개인으로 객관화를 그래서 보지 않고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보지 않고 내가 오르니까 나를 내 패턴으로 통합해라. 내 방식으로 통합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상의 특징 중에 우리 아상 특징 중에 뭐냐면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상의 그 기운이 발동이 되면 그러면 내가 경험한 사실 진실이 진정 옳은 거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너의 경험을 포기하고 너의 해석을 포기하고 내 경험, 내 해석에 동의를 해라. 객관화를 인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인정을 해. 네. 각각의 업력은 그거는 그 업력에서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이라고 해봐야 내 느낌에서의 진실이고 내 느낌에서의 사실이면 부모님 전화번호 번이죠? 010 257 나의 경험을 7 그러니까 545 거기 그거를 5451 진실이다, 50 뭐 저기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맞아요?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한 50몇 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얘기를 전달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의지가 얼마나 크냐면 내가 하는데 자기 머리에는 안 들어가 있고 하는 식으로 그게 그럴 때 이제 많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 또 R을 하든 O를 하든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겠나 뭐로 손해하겠나. 보냈어?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의 카톡? 필터가 크게 나는 저기 있거든. 메시지 그래서 문자로 또 자기한테 문자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많은 각도에서 손이 문자 보여지면 그 손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을 두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선을 두어도 그 각각의 사람들의 그 선에 의해서 이제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을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해놨는데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결정을 그러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입장에서 그 자기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업력이 작동되는 거거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들이 그리고 자기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한 업력을 쓰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제 그럴 적에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자기 이익을 자기 이익이 사결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사람한테 맞아 당신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 사람들은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많을 때는 뭐냐면 기준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선은 이렇다. 그게 때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판단의 기준선은 이렇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선을 웬만하면 잘 지켜나가는 입장. 그리고 판단의 기준선이 뭐냐면 나에게도 이롭고 상대방에게도 이롭고 또 회사에도 이롭고 요 각도에서 잡는 또 그런 기준선을 잡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합리적에서는 이렇게 현장에 일을 하는 분들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근데 열심히 살긴 않지만 회사가 약속한 이익은 다 누리고 싶어 하거든. 네. 자, 위에 거나.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만만치 않죠. 경험을 해본 사람 경험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거를 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혜롭게 살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기가 안 차네요 지금. 기가 차는 기가 기가 안 차는 기가.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안 차는 거예요. 딱 맞으면. 우리 절 사람들은 없습니다. 딱 맞습니다. 시원하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카스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박수 쳐주세요. 정말 시원한 기운 내세요. 안 따십니다. 사람들이 내 경험, 내 해석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맹신이 있거든. 그것이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거 외에 딴소리 하는 거는 다 헛소리다. 이렇게 이거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 있죠. 내가 봐서는 저 사람이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걸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용납을 그쵸? 그걸 우리가 큰 틀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도찐? 그거야말로 도찐 개찐이지. 선생님 강의를 KBS 방송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습국식 강의를 전 국민들한테 그죠? 느낌이 좋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지혜의 법문.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덕을 효율적으로 쌓아갈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를 기르려면 어느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서 이 지혜를 길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여기에 이 업이 있고 업의 패턴을 가지고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경험도 각각 업의 패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거기다 해석까지 해.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래요.
자, 봐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잘 그리면은 삼각형 이렇게 보이거든. 요 선은 없는데 이 선이 없는데도 삼각형 이렇게 보는 갑자기 그럴 때는 이건 뭐예요? 사실을 기반해서 삼각형이라고 했을까? 안 그러면 자기 해석으로 이렇게 이어붙이고서 삼각형이라고 그렇죠? 왜 해석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보고 듣고 이렇게 종합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는 정보하고 눈으로 보는 정보는 각각의 별개예요. 눈으로 보는 정보하고 귀로 듣는 정보와 냄새 맡는 정보는 각각 성격도 다르고 각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도 많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의식이 자기의 업력의 패턴으로 빈자리를 막 메워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업력의 패턴이 다르면은 다르게 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색깔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미술가는 어떤 사람은 소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각이나 미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그 업력의 패턴에 따라서 그 조합하는 방식이 달라져.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관찰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관찰하는 거. 여기에 뭐 어떤 사건을 관찰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건 이쪽에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자기의 지식 정보지. 지식 정보의 영역 말고 사건 말고 뭐냐면은 이 업이 움직이는 이 패턴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쪽을 제대로 보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을 이걸 관해. 자, 관찰하는 수행이죠. 관찰 수행. 어느 부분을 관찰해야 수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관찰하고 나의 이런 부분을 남의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내 것도 보고 남의 것도 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픽하고 웃음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막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고 나면 이 패턴에 착 집착하고 있던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뭐 진도 많이 안 나가도 이게 중요하지. 중요한 거 하면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29쪽 47.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업의 인과가 안 좋은 친구들, 업의 인과가 안 좋은데도 업의 인과가 안 좋은 걸 안 좋은 업의 인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지만 그 자기의 업의 인과가 안 좋은 걸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들은 같이 하고 같이 노력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사람하고 그 뒤에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볼까요? 금세공이 잘 만들어진 두 개의 황금 팔찌가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자, 잘 만든 팔찌 두 개가 이게 짤랑짤랑짤랑 하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요거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말이에요. 이와 같이 뭐냐면 두 개의 팔찌가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왜? 서로 잘났으니까. 그리고 서로 잘난 자기가 그대를 자기의 업력 패턴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잔소리 아닌가?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좀 하지.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좀 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보라니까. 저런 식으로 생각하라니까. 이러면서 하는 게 그 말도 참 지지리도 안 들어요. 뭐 이런 거.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 듣기는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각자의 업력에서 사실과 진실은 업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과 진실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잔소리 몇 번에 바뀔까? 바뀔 가능성이 있지. 내 사실과 진실도 쉽게 바뀌어요? 잘 안 바뀌지. 잔소리 몇 번 들었다고 내 사실과 진실이 바뀌어요? 남은 바뀔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은 이런 식의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있구나. 저분은 이런 식의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있구나. 각각이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갖는 패턴이 이렇게 각각 다르구나.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묻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 주변 상황이 어떤데 사람들이 어떤데 물어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업의 패턴에서는 그럴 적에는 그게 어떻게 보인다. 그 5살 난 아이한테 엄마는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 일단 커. 다섯 살짜리가 엄마를 봐봐. 엄마 엄청 큰 거야. 압도적으로 커요. 자, 그러니까 업의 패턴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못 보게 되면은 이게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식의 사실, 자기식의 진실을 주장하면은 그 내용이 뭐가 같냐?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가 아상이 높은 두 사람이 각자 자기가 잘난 거야. 훌륭한 이게 황금 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이 팔찌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아상이 서로 높으면 할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잔소리 말고 할 게 더 있나? 그리고 잔소리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 딴에는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너의 의무를 갖춰주는 건데 말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힘이 세면 폭력을 자기의 힘이 주먹이 세면 주먹으로 경제력이 세면 경제력으로 뭐가 세면 뭐로 이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말펀치가 세면 말로. 그렇죠?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살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하라. 그리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관찰이 되고 나면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각각의 사람들과 관계와 관계 사이에 청량감을 넣어줄 수 있을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신과 당신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만 서로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소통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제가 어느 날 경기도의 저쪽에 파주 저쪽에 있는 도반스님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기에 공양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공양주 저보다 한 15살은 아마 15살 이 정도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뭐냐면 자기들끼리 도함스님 귀엽지 않아? 근데 이 언어가 남자들 세계에서 15쯤 어린 사람이 우리 회장님한테 우리 회장님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쁘죠? 할 수 있으면 귓방망이도 한번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 안 그래요? 그래도 상대방은 할 말 없죠. 이게 남자들 언어 체계는 그래요. 귀엽다는 나이가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아랫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비슷해도 귀엽다 소리 못해요. 그리고 나이대가 위쪽으로는 금기어요. 금기어.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은 주먹이 날아가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통해. 근데 그 보살님들이 들으면서 오 정말 그런가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귀엽다는 말의 의미가 다르니까. 귀엽다는 말을 할 때 그 보살님들은 알잖아요. 다른 분한테 도함생이 귀엽지 않아? 그럴 때 굉장히 일단은 도함 스님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좋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좋은 느낌에 그 다음에 이게 가까이 해도 좋을 것 같은 이게 아무튼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달라. 그런데 우리는 막 섞어 쓰거든. 둘이 싸울 수밖에 없지. 업력이 다르면 말이 달라.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글자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나란 말씀이 진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지금 말로 들으면 뭐죠?
나이가 적은 백성이. 그런데 세종대왕 때는 어리석은 백성이. 이렇게 의미가 다르듯이. 사람이 각자 쓰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내용에,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 체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말을 그냥 그분, 공양주보사님 그랬을 때 제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보살님은 이해를 못해요. 전혀 무례하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건데 그리고 보살님들은 귀엽다는 말은 위아래를 안 가리잖아. 보살들도 가리는 건 아니죠. 네? 보살들도 가리는 건.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그 영역이 예를 들어서 연배 많은 선배님한테 언니 니 참 귀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렇지만 뭐냐면 또 귀엽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자 어쨌든 간에 남자들은 그건 무조건 금지예요. 근데 여자가 그러면 용서 되는데요. 넘어가요? 여자가 그랬다면 저한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봐주는 게. 자,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오늘은 그 키워드, 그러니까 업은, 이렇게, 각각의 업은 경험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해석도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업력의 패턴이 만드는 그냥 업력의 패턴이 변하지 않으면 해석의 패턴, 경험의 패턴은 동일해. 그래서 자기한테는 그게 늘 그렇게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늘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내 아상을 기준으로 하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식견이 열리고 이런 관찰을 해야 할 영역을 관찰해서 무명의 영역이 줄어들고 이쪽에 내 관찰의 빛이 들어가서 관찰을 원활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뭐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어때요? 그냥 선생님이지. 그러겠죠? 네. 자기 업력에 집착하고 자기의 경험치가 사실이고 진실이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살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요.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앞에처럼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개발합니다.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또 그렇게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난관도 혹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겠죠? 자, 50번입니다. 욕망은 실로 그 빛까지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 욕망의 대상은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을 느낀 적이 있죠. 그리고 욕망을 충족해 본 적이 있죠. 그러고 나니까 행복이 보장되던가요? 욕망을 충족하고 그러고 나서 행복하던가요? 자, 내가 어느 가방을 하나 되게 갖고 싶어서 가졌어.
그것 때문에 좋아진 기분은 며칠, 한두 달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가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까먹고 살 때가 있다. 많아요. 그 욕망,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가방, 명품. 이 명품은 누구나 사고 싶은 건데,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걸 드러내고 싶어서 명품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가리기 위해서 명품을 산다.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이유는, 명품을 사는 행위는 동일한데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네임밸류에 의해서 내가 좀 이것에 의해서 내가 좀 돋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명품에는 허영도 같이 포함될까 안 될까? 허영의 대가는 많이 지불해야 될까? 적게 지불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원 중에 상당히, 이게 부자는 해당 안 돼요. 부자는 써도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평범한 서민들, 이 평범한 서민들은 이런데 허영에 한번 지름신을 작동시키고 나면 그 후유증을 한동안, 그걸 메우기 위해서 한동안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네? 대가망신이지.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메우고 나면 또 지름신이 와. 허영이, 남자들은 술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에 허영이 있냐면, 뭐는 먹어봤니? 거기도 허영이 있죠. 어떤 술은 먹어봤니? 얼마짜리 먹어봤니? 이런 게 있거든요. 중국에는 또 뭐냐면, 뭐는 먹어봤니가 있거든. 그 중에 뭐냐면, 이게 만주 음식하고 한족 음식을 이제 총망라한 만한 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음식이 한 번 먹어봤는데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한 며칠을 먹어요. 하루가 온다는 5천만 원짜리 먹고. 근데 몇 천만 원을 주고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먹거든요. 거기에 코스가 있어. 그럼 가지가지를 경험하거든. 그런 거 먹어봤니? 아니면은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먹어봤니?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은, 자, 여기에서 이 욕망은 뭐냐면, 욕망을 충족할 때는 살짝 달콤해요. 욕망을 충족할 때는 살짝 달콤하거든. 그런데 이 욕망이 오래 갈까 안 갈까? 오래 안 가. 달콤함은 금방 사라져요. 어떤 욕망은 소망하기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되게 좋아 보여서 그걸 했어. 되게 좋아 보여서 그걸 샀어. 사놓고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웠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게 탐이 나서 그걸 욕심을 냈던 건데, 가지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니야. 내 욕심이 아니라 남의 욕심을 욕심낸 거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느라고 자기의 엄청난 인생을 갈아 넣어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만도 한생 힘든데, 이 헛기운에 타인의 욕망하다. 이게 헛삽질을 하는 거거든. 자,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면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덤덤해지고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무료해지고 만족이 1도 안 되고 이 수준까지. 이 수준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수준의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이제는 오히려 시큰둥해져.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올리겠지. 그럼 또 만족이 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익숙해져. 이 수준을 유지하는데 계속 익숙해져요. 거사님들이 월급 봉투 갖다 주면 처음에 월급 봉투 오르면 좋죠. 그러다가 석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면은 이 월급 봉투가 이제는 이 수준에 맞춰서 쓰는 게 이미 익숙해지고 나면 쾌락 적응이라는 게 있거든. 쾌락은 그 올려서 쾌락에 좀 적응하는데 속도가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 쓰다가 200만 원을 쓰면은 처음엔 꽤 쓸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석 달에서 5달 지나고 나면 쓸 게 없어요. 다시 300만 원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용돈이 굉장히 많아서 쓸 게 굉장히 많은데 한 몇 달 지나면은 이게 빠듯해져. 그리고 이거로 계속 해봐도 그냥 그게 그거야.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요 수준인데 요 수준이 이 감각적으로는 그저 그래. 덤덤해. 그저 그럴 뿐이. 그리고 재미도 별로 없어. 이 우리 감각은 이 쾌락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 금방 실증을 내. 그게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에 주목한다? 액수를 올리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업력의 패턴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면은 쾌락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즐거움을 먼저 이 즐거움을 먼저 이게 공급하고 나면 뒤에 한동안 아주 시큰둥하거나 꿀꿀한 느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선 다시 같은 수준을 해가지고는 못 벗어나. 조금 더 세게 해야 벗어나. 세게 하면 좀 쾌락이 오고 같은 수준을 하면 밋밋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뒤끝이 계속 찝찝하게 끝나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순서를 뒤집습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뭐를 해요? 이 힘든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자, 해야 할 것, 할 것 중에서 여인네들은 많이 해본 거 알 거예요. 청소할 때는 청소는 되게 망설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청소 싹 해놓고 나면은 청소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의 길이만큼 어떤 느낌이 나요? 즐거움이에요. 그럼 인과도 좋죠. 인과도 좋아. 그 다음에 운동 나가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망설이는 망설임의 멍치를 빼버리고 진입을 쑥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난 뒤에 오는 힘든 것 뒤에 고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뒤에 주는 편안. 그 다음에 음식을 먹다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적게 먹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내려놓을 때는 힘들어.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나서 뒤에 서서히 적당한 포만감에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 난 뒤에 얻게 되는 에너지가 편안한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배가 고플 때쯤에 음식량을 너무 적게 먹고
배가 고플 때쯤에 밥때가 되면 배가 고플 만큼 양 조절을 한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때가 돼가면은 배도 고프지만 즐거워. 기다리고 있는 밥이, 그때는 밥의 질이 이거냐 저거냐 안 물어봐도 밥이 맛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루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개수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즐거움의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전에 5개, 오후에 점심때 쭉 해서 10개, 그리고 저녁에 5개. 이게 해서 한 20개쯤 즐거운 포인트들이 착착 매일 생겨. 하루를 살면서 경험이 어떨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 꼭 좋은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어서일까? 꼭 좋은 그 비싼 옷을 입어서일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업의 패턴을 알고 내 업의 패턴을 알면서 그걸 탁탁 이렇게 조율하면서 맞아 떨어질 때 느끼는 그런 재미들. 그리고 아차해서 잘못 건드렸을 때 쏘리, 미안 이렇게 또 하고 서로 이렇게 사과도 하고 사과도 받아주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은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하냐면 이게 시큰둥해지면 더 센 거, 시큰둥해지면 더 센 거, 시큰둥해지면 더 센 거, 이 패턴으로만 보통 욕망을 처리하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큰 거는 내 역량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이게 안 돼. 욕을 써도 요만큼밖에 못 해.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결핍. 결핍은 고통을 유발하죠. 그리고 좌절,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짓누려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때요? 재밌죠? 재미는 그냥 사는 거죠. 아니 그만하면 됐잖아. 뭐 당신은 나를 몰라. 왜? 다른 사람들은 늘고 있는 이만큼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주목하는 자리는 이 자리거든. 이거는 내 역량이 받침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영역이거든. 이거는 왜 커졌어요? 헛기운, 허욕이 키웠거든. 누구를 위해서 키웠어? 나를 위해서 키운 것 같은데 나를 위해줘요? 안 위해줘요?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욕망의 빛깔이 달콤하게 예쁘게 장난을 치다가 이 상황에 이게 좀 이 덩치가 이게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어느 쪽 근데 대부분 다 이 자리에 가서 만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심리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다들 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정도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들을 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러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레벨 낮아도 거기에서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뭐보다 한 레벨 높아도 이런 상태에 있고,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불행하냐? 아니 차라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불행했으면 이해를 하지.
이거는 뭐예요? 자기 뇌피셜 안에서 고통스러운 거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이 세상 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꼭 뇌피셜로 고통을 짊어져야 되겠냐고. 근데 이런 고통을 짊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전체 인류의 그 애들부터 어른까지 이 패턴으로 고통을 짊어진 게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럼 그러지. 내가 이것만 채워봐라. 이것만 채우고 나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럴까요? 채우고 나면, 요미 때도 그랬어. 이거 채우고 나면 소원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채우고 나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 볼까요?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런데 즐거움이 작은 사이즈에서 즐거움을 주다가 작은 사이즈에서 즐거움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워야지. 그렇죠?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 점점 이 욕망을, 내 욕망을 감당하기에 내 힘이 붙일까 안 붙일까? 자꾸 커져가는 내 욕망이 내 힘을 붙이게 돼.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무소의 불처럼 힘겨서 가.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사이즈를 어디 이상으로 욕망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 욕망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도록 방치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25평에서 35평, 34평, 34평에서 45평, 45평에서 60평, 60평에서 80평, 80평에서 100평까지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심리적인 장애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 편안하게 올라가거든. 근데 100평에서 80평으로 줄이려면. 아니 34평이 보면 80평은요. 와 이거. 그런데 100평에서 80평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쉽게 적응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다시 60평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 부처님이 탁발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왕궁에서 공양을 받으신 바로 다음날, 어제 공양 받은 것에 대해서는 쿨하게, 그래서 어제 받았던 공양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공양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 음식은 오늘 음식으로서 만족스러워.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돼. 가 아니라 나는 내 형편에 맞게 산다. 어느 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돼. 나는 그때 내 형편에 맞게 산다. 어느 게 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때 자기의 형편에 맞추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멘탈이 약해질까 강해질까?
어느 수준 아니면 안 돼 하고서 바둥바둥하는 사람들의 멘탈이 되게 약해지거든. 그 유리 멘탈이에요. 그 상황, 그 선을 못 지키면은 막 창피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뭣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욕망을 키워가면, 욕망을, 내 능력치를 넘어서 또 내 능력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또 형편에 맞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욕망을 키우기만 하고 줄일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욕망은 무엇과 같느냐? 이것은 내게는 재앙이고 종기이고 복과 화 중에 화이고, 화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다. 화살은 뭐예요? 화살 한 방 딱 맞으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죠. 그렇죠? 그 욕망은 그런 성격이 있는 화살이고, 그리고 그 인과를 살펴보면 이 욕망을 키우는 행위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이게 과부와 부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주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를 또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또 앉기 전에 그만한 걸 또 그냥 맥없이 또 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혜의 눈으로 보면 겁나는 일이지. 이렇듯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패턴이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는가, 우리를 고통으로 안내하는가. 우리는 욕망이 부르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가면은 행복이 보장될 거라는 막연한 뇌피셜이 있어. 근데 실제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발생하는 인과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고통스럽게 만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내 욕망의 패턴을 관찰하면서 욕망의 사이즈를 어느 때고 이 욕망을, 이 사이즈를,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는, 욕망의 사이즈를 언제든지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죠. 그 다음에 지족, 만족점인데 만족점을 아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자, 내가 이 지족이 쉽지가 않은데 내가 다이어트를 했어. 그래서 체중을 뺐어. 뺀 것까지 성공했어. 그런데 이 뺀 체중이 적응을 하려면은, 이 몸이 적응을 하려면 최소 몇 주는 버텨야 돼요? 4주는 이 체중을 유지해요. 그래야 모든 신진대사가 이제는 이거를, 그 체중을 정상으로 알고 조금 더 먹어도 조금 덜 먹어도 다시 그 상태, 그 세팅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4주 이상을 버텨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복귀점을 바꾸려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 형편의 복귀점을 잡고 그 복귀점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욕망의 사이즈를 조절한다. 그걸 탄력 있게 자기의 조절을 해내게 됩니다.
이러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까? 편안하게 만들까? 그 다음 재미는 어떻게? 그래, 재미라는 건 별거 아니라니까. 배고파진 다음에 밥 먹으면 재밌어요. 밥 먹는 게.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게 재밌어.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려면 잠도 적어도 7시간 정도 잘 수 있는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이게 상쾌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쓰는데 30분에서 1시간은 이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알도 쳐주고 근육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위해서 일단 고생을 좀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뒤에가 편안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즐거움의 포인트를 만드는 거야. 이래 안 하고 욕망을 키우는 거로 포인트를 만들면 몇 개 못 키워서 한계점에 도달하고 벽에 도달하고 결핍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그리고 좌절을 겪는 인생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의 사이즈를 그때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욕망 사이즈에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욕망 사이즈가 2 이하는 못 내려가. 이거를 그으면 안 돼. 언제든지 이 탄력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줄이고 나서 그런 적응 기간, 그 적응 기간을 적어도 뭐냐면 일정 기간을 적응 기간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이 생체 리듬, 업의 리듬이 이제 자기의 이런 생활 리듬, 그 만족점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거든. 만족점에 적응하고 나면은 또 적응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이렇게 통일해요. 자, 1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만족점을 얻던 사람들이 형편이 아니면 만 원짜리 먹으면서 배고플 때 먹으면 돼. 또 동일해. 방법은. 그렇죠? 그 다음에 2숟가락 적게 먹으면 되고 그리고 적정한 시간에 돈이 많으면은 추천제 가서 피트니스 시켜주는 사람 되고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운동이 쉬우니까. 근데 아니면은 그냥 공속운동장 가서 남들 운동하는 거 따라서 걷고 뛰고 하면 충분히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 집에서 그냥 좌복 하나 놓고 그냥 절을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작은 시간에 이 몸에 적절한 근력과 적절한 근육량을 만들어주고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몸 안의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근육은 이게 에너지 배터리와 같은데 이 배터리가 충전을 충분히 하면은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에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잘 되어 있으면은 고통을 느낄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행불행을 욕망의 사이즈를 키우고 충족의 양을 키우는 것으로서 이게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은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그런 게 아닌 이런 소욕지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 궁색을 떠나는데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의 욕망의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욕망의 탄력성을 항상 갖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화되면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부터 불행의 요소들을, 고통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